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1등급으로. 안녕하세요. 강한학원 서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학교는 다정고등학교예요. 다정고의 2025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일단 문제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집합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 수는요, 총 24문제가 나왔어요. 20문제가 객관식이었고 4문제가 단답형이었습니다. 이 문제 구성은 우리가 딱 이렇게 시험지 받았을 때 좀 익숙한, 편안한 그런 구성이거든요. 이 문제 구성처럼 시험 난이도도 평이했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다정고가 1학기일 때 조금 난이도가 있던 편이었는데 이번에 살짝 조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긴장 늦추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만나보시죠. 네, 1번 문제는 점의 대칭이동 문제가 나왔어요. 점 2,5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지? Y 값이 변하죠? Y 대신에 어떻게? 마이너스 Y로 부호가 바뀝니다. 그럼 여기 5가 바뀌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5로 이렇게. 그래서 2,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될 거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문제는 두 점의 내분점, 2대1로 나누는 내분점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내분점을 P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X값과 Y 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A점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고 B점은 1,4예요. 얘네를 몇 대 몇으로 내분했나 봤더니 2대1로 내분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바로 그냥 공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 두 점 사이 X값과 Y값들의 사이 거리를 찾아서 걔를 쪼개줄 겁니다. 자, 여기 지금 X값이 A의 X값은 마이너스 5고 B의 X값은 1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큼 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6이 됐다는 얘기죠. 그 거리가 6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Y값을 봐봐요.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얼마큼 증가했나요? 얘도 플러스 6이 증가했어요. 근데 우리가 얘를 지금 2대1로, 이 6이라는 거리를 2대1로 내분할 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실제 거리를 보면 4와 2로 내분하는 거예요. 그쵸? 4랑 2로. 그럼 우리 마이너스 5에서 4만큼 커진 좌표는 뭐가 됩니까? X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Y값은 마이너스 2에서 4만큼 커질 테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B값은 2가 돼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번엔 3번으로 가보죠. 집합 문제가 나왔어요. 집합 A가 얘고요. B는 얘인데 어떤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더니 A랑 B랑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두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과 2와 2a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봤더니 일단 마이너스 3은 오케이. 겹치는 애가 있어요. 똑같고. 그러면 남는 게 지금 2랑 5라는 얘기인데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5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2가 돼야 된다. 그래야 똑같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2a 마이너스 1이 5래요. 그러면 A 값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가면 6이 되니까 A는 3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B가 얼마다? 2라고 했죠. 그럼 B 넘어가고 1 넘어가면 2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수죠? 얘를 더하라고 합니다. 뭐가 될까요? 2가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집합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두 집합 A랑 B가 있는데 A는 20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래요. 그리고 B는요 20 이하의 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집합 A 원소의 개수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서 빼주라고 했어요. 그럼 얘 몇 개 있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하는 게 좀 편할 텐데 사실 A 같은 경우는 이거 바로 몇 개인지 알 수 있죠. 어차피 20 이하의 홀수 짝수 계속 번갈아 가면 있을 거니까 홀수 개수는 몇 개다? 10개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얘만 이제 좀 원소 나열법으로 좀 바꿔봅시다. 소수 뭐 있습니까? 20 이하. 일단 2, 3, 5, 7, 11, 13, 그 다음에 뭐 있어요? 17, 19. 사실 20 이하의 소수 정도는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문제 풀 때 좀 도움 될 거예요. 자, 그럼 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개가 돼요. 그래서 A의 개수는 10개, 집합 B의 개수는 8개니까 답은 2. 정답도 2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번엔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원이 있어요.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3인 방정식을 물어봤어요. 사실 얘는요, 지금 중심이 0,0 원점이고 딱 접선의 기울기를 줬기 때문에 이거 우리 공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공식은 자, 우리가 m을 기울기라고 했을 때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반지름이죠.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로 해가지고 여기 기울기랑 반지름을 넣어서 대입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얘 말고 이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많이 우리가 하는 거야. 자, 일단은 우리가 얘 기울기는 하지만 y절편은 모르니까 얘를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y는 3x 플러스 k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직선, 이 접선을요. 그럼 얘는 좀 변형시켜 놓으면 얘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가 0이 되죠. 그럼 우리는 얘하고 0,0 사이 거리가 얼마다? 루트 5다라고 해서 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그 과정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쓰면 되는데 얘의 단점은 뭡니까? 얘는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얘로 풀자. 이렇게 이 방법으로. 자, 얘와 0,0 사이가 거리가 얼마다? 반지름 r 루트 5다. 이렇게 놓겠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 제곱하고 제곱하면 루트 10이 되나요? 그렇죠. 루트 10이 될 거고 분모는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만나니까 사삭 사라져요. 남는 건 k만 남게 된다.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루트 5더라. 이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절대값 k값은 뭐가 되나 봅시다. 얘는 루트 50이 돼요. 루트 50은 뭡니까? 25 곱하기 2니까 5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 y절편에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그 식이 어디 있습니까? 3x 플러스 마이너스 5루트 2. 4번에 있네요. 그래서 공식을 안 쓰고 우리가 이 원리를 통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었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두 점 A, B를 뭘로 한대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요. 그렇다라는 건 이거 바로 이 원에 뭘 찾을 수 있어, 우리? 중심 찾을 수 있어요. 그쵸? 어떻게 찾습니까? 이 두 점의 중점이죠. 그래서 중심은 어떻게 되냐면 이 중점이니까 얘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잖아. 10이니까 6, 얘 더하면 4니까 2로 나누면 2가 됩니다. 얘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6, 2가. 자, 그런 다음에 반지름만 이제 찾으면 우리 원의 방정식을 완성시킬 수 있겠지. 그럼 이제 6, 2랑 뭐 하면 됩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돼요. 그치? 반지름이니까. 자, 그러면은 뭐랑 해볼까? 얘를 B랑 M이랑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반지름은 뭐가 되느냐? 반지름, 어차피 우리 식이 반지름 제곱이니까 제곱으로 합시다. 루트 빼고. 그러면은 3에서 6 빼면 3제곱이죠? 그 다음에 6에서 2 빼면 4제곱이니까. 아, 이거 3, 4, 5네. 딱 봐도. 그쵸? 그래서 R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25가 되더라. 그럼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6,2여야 되니까 얘네 3개일 텐데 반지름의 제곱이 25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번엔 7번으로 가보죠. 자, 보기에 직선 4개가 있죠. 여기에서 y는 2x 플러스 1과 평행한 직선의 개수를 a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직인 직선인 개수를 b라고 했습니다. 개수를요. 그랬을 때 얘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행한에 수직인에 찾으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얘 봅시다. 일단 얘 기울기가 얼마예요? 2죠. 그럼 우리는 이 기울기랑 똑같으면 평행한 거고 이 기울기 곱하기 그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수직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얘 수직인의 기울기가 뭔지부터 좀 찾아보자.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럼 얘랑 뭐랑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면 기울기가 수직인 직선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찾아봅시다. 얘는 뭘까? 기억부터. 기울기가 2네? 그럼 얘는 뭐예요? 평행한 직선이죠. 근데 잘 봐야 돼. 일치하는지 봐야 돼요. 일치하면 평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y절편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평행하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지금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지. 그러면은 뭐 아무 상관이 없어. 얘는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점. 그러니까 얘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봤더니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2가 돼요. 여기 보니까. 근데 그럼 얘랑 어때요? 평행하죠.
다행히 y절편도 뭐가 됩니까? 4가 돼서 둘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평행이다. 오케이. 얘 봅시다. 얘의 기울기는 나왔네 드디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더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수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A는 몇이야? 평행한 거 2개 있으니까 A 값은 2가 될 거고 B는 1이 되겠죠. 하나 있으니까. 그랬을 때 2A 플러스 B를 더하라? 그러면은 4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8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두 직선 중에 하나의 점을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지금 기울기 어차피 똑같으니까 뒤에 있는 이거 뭡니까? 상수항. 상수항들끼리만 비교해서 절대값 씌워주는 거 있거든. 이게 좀 더 빠르니까 우리 요걸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요거 제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루트 씌울 건데 뭐가 돼요? 5가 되겠지. 그런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뭐에? 요 상수항 마이너스 8과 상수항 7을 뺀 값에. 그럼 이게 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5분의 얘 계산하면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3이 되겠네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9번을 같이 보죠. 처음에 대칭 이동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3,A라는 점이 있대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뭐가 될까? 이렇게 바꾼 거. 일단 첫 번째로 한 거는 3에서 3만큼 6만큼 되겠지. 6, A에서 마이너스 4니까 A 마이너스 4로 처음에 대칭 이동이 돼 있어요. 평행 이동이 돼 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바꿔주면 되죠, 자리를. 그래서 A-4,6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래요? 이게 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A-4가 마이너스 2라는 거고 B가 6이라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B값은 나왔고 A값만 구하면 되겠네. A-4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A는 뭐가 되면 돼요? A는 2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6이고요. 그럼 두 개를 뭐 해요? 곱하래요. 정답 1번 12가 되겠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10번으로 가보죠. 딱 봐도 이거 뭔가 집합의 활용 문제가 나온 것 같아. 자, 봤더니 학생 총 2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엽서를, 이걸 A라고 합시다. 엽서를 구입한 학생은 13명. 그 다음에 열쇠고리, 얘를 B라고 할게요. 열쇠고리를 구입한 학생은 22명이다. 이때 엽서와 열쇠고리를 모두 구입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두 구입했다는 건 뭐야? A랑 B랑 교집합한 거지. 그쵸?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 떠올라야 돼. 지금 우리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면 반대로 얘기하면 합집합의 최소값과 최대값인 거야. 그치? 그럼 이건 두 가지 상황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고 했잖아. 일단 먼저 얘네들의 교집합이 최대값이 되려면요. 어떤 그림을 떼야 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B라는 지금 집합이 더 학생 수가 많죠. B라는 애가 A라는 애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즉 엽서를 구입한 13명은 다 열쇠고리를 구매했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때요? 얘네들의 교집합이 엄청 커지겠지. 제일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최대값일 때의 상황입니다. 이게 몇 개예요, 이거? 13개겠지. A가 그냥 교집합한 값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소값을 보겠습니다.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합집합의 값이 최대값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둘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고 얘는 이렇게 벌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A, B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아까 A가 몇 명이었냐면 A는 13명이었고 A 급한 게 얘는 22명이었거든. 근데 이거 다 합해봤자 애들이 결국 애들은 몇 명이냐면 27명이야. 그러니까 이 교집합 나오겠죠, 여기 값이. 여기 몇 명이냐? 얘는 일단 전체 27명 합집합에서 얘네들이 더한 13 더하기 22. 그런 다음에 A 교집합 B를 빼줘야 되죠? 이거 몇 명입니까, 그러면? 얘가 25명이니까
여기는 몇 명 빠져야 돼? 8명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몇 명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8명이 있다 지금. 그럼 이게 가장 두 집합, 교집합의 최소값이 될 거예요. 모두 구입한 학생의 최소값.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였다? 13명이었고요. 최소값은 8명이어서 더하면 몇 명? 21명.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1번으로 가보죠. 자,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대요. 근데 A에서 B를 싹 뺐더니 걔가 어떻답니까? 공집합이 됐다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단 요게 얘가 뜻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겠지.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딱 알아야 돼. 아, B가 A를 다 집어삼켰구나. 그치? 뺐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아,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나왔으니까 우리 몇 가지만 두 가지 정도만 또 중요한 거 해봅시다. 얘랑 같은 뜻은 또 뭐 있냐면요. 얘는 A 바뀌어야 돼 순서가. A 교집합과 B 교집합을 비교해보면 여집합. 자, A 여집합과 B 여집합을 보면 B 여집합이 A 여집합에 속해 있게 됩니다. 반대로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식에서 하나 더 볼 수 있으면 뭘 알 수 있냐면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하면 그것도 같은 뜻이 돼서 이렇게 되더라. 요 정도만 좀 적어놓고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괄호부터 한번 봅시다. A랑 B랑 교집합을 했대요. 근데 누가 더 커? 누가 집어삼켰지? B가 집어삼켰지. 그러니까 교집합을 하게 되면 누가 남게 되겠어요? 여기 A만 남는다고. 자, 그러면 A에서 A를 뺐네? 그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공집합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이번에 니은을 보죠. 자, 니은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부분집합. 자, A랑 B랑 교집합을 했어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니? 이거 A잖아, A. 그치? 근데 A의 여집합이 있어요. 여기 여집합이래. 그럼 A 여집합은 과연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일까? 아니지. 우리가 여기 써놨잖아. 반대죠, 반대.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아니다. 자, 이번에는 디귿으로 가볼게요. 디귿으로 봤더니, 자,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요게 뭐가 될지. A 여집합에 B를 합했어요. 자, 잘 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지금 B가 여기 있고 A가 이렇게 있다는 상황이잖아. 근데 거기서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면 여기를 뜻해요. 그죠? 여긴데 뭐랑 합집합을 했니? 여기랑 합집합을 했죠? B랑. 그럼 결국 이거 다 채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 전체 집합은 당연히 A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리을을 볼게요. 리을은 봤더니 자, A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얘도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편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볼게. 얘를 좀 바꿔보면 얘는 이 순서 교환 법칙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B 교집합 A 여집합이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 차집합 A라고 쓸 수 있어요. 아까 분명히 우리 관계는 뭐였어? B가 A를 품고 있는 관계였어요. 근데 B에서 A를 뺐어.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보자. 자, B에서 여기 A 있다고 해볼게. 여기 A가 있을 때 B에서 A를 뺐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뻥 뚫려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겠죠? 도너츠처럼. 근데 얘가 어떻게 A에 포함돼 있지? A가 얘보다 더 클 수가 있나요? A조차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여긴. 그래서 리을도 어떻다? 말이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어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기억이 뭔가 볼까? 자, 직선 x-y 플러스 3을 기억했대. 기억하면 직선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딱 보기를 봤더니 얘가 뭔가 지금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을 하겠구나라는 감이 오죠. 오히려 이런 문제가 되게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막상 틀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다가 어떤 거를 대신 넣을 거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잘 봐서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1번부터 해보죠.
직선 얘를요, x-y 플러스 3은 0이다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했대요. 자, x축에 대하여서 대칭이동이니까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뭐가 되겠냐? 얘는 x 마이너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플러스 3이 0이다. 얘는 바뀌면 x 플러스 y 플러스 3이 0인 거예요. 어떻게 얘가 됩니까? 와우, 1번이 바로 답이었네 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계속 이어서 해보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다고 했습니다. 원점 대해서 대칭이동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x와 y의 부호를 둘 다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다. 어때요? 정확하네요. 니은 2번은 맞았다. 자, 3번으로 가봅니다.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다.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x랑 y를 쇽 바꿔주면 돼요. 그 x, y랑 쇽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지. 얘는 y-x 플러스 3이 됩니다. 얘가 0이다. 이거 둘이 자리만 바꿔봐. 똑같잖아요. 오케이, 3번도 됐고. 자, 4번. x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자, 그럼 요 식에서 x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얘는 직선, 도형이잖아? 그럼 식에 넣을 때는 마이너스 6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럼 써봅시다. 얘는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다 예요. 그럼 전개를 해보면 얘는 x 일단 여기부터 쓰자. 마이너스 y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얘가 0이다. 자, 그러면 얘 이제 다 이항시켜봐. 그럼 뭐가 돼? 쟤가 되잖아요. 부호가 다 바뀌면서. 그래서 4번도 맞았습니다. 자, 5번도 볼까요? 5번 봅시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우린 식에서는 플러스 6.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자, x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 이거는 y 플러스 6 이렇게 넣어야 돼.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0이다. 자, 전개를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이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에 3을 만나니까 얘랑 어떻게 되냐? 똑같이 되네. 그러니까 얘도 다 이쪽으로 이항하면 저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 3, 4, 5는 다 맞았고 아까 처음에 골랐던 것처럼 1번만 틀려서 정답 1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13번으로 같이 가보죠. 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러니까 지금 얘는 원의 중심이 0,0이네.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13인 원이 있어요. 얘의 점, 근데 이 점들이 보니까 이 원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원이, 그 점이 원 위에 있는 거랑 원 밖에 있는 거랑 다르다는 거, 구별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얘는 원 지금 위에 있습니다. 이 두 점이 원 위에 있어요. 자, 그럼 그 점에서 그 접선이 있을 텐데, 걔네의 교점을 지나면서 얘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요게 원 위니까 우리 바로 공식 들어가죠. 여기 지금 원점이잖아. 그러니까 그 중심이 원점이잖아. 그럼 바로 공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 L1을 얘랑 만나는 접선 L1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 쇽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y는 13이다 라고 하나 찾을 수 있고, 자, L2는 얘에서 만나는 접선입니다. 그럼 쇽 들어가면 얘는 3x 플러스 2y가 1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얘네들이 만난다고 했으니까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교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아싸 하고 연립해주면 되죠. 자, 연립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뭘로 가관법을 할 때 맞춰주는 게 좋을까? 일단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를 좀 맞춰주면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6으로 맞춰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6x 플러스 9y는 39 이렇게 하나 될 거고, 밑에 거는 6으로 맞추면 6x 플러스 4y는 뭐가 됩니까? 26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두 식을 더해보면 사라져요, x가. 그러면 얘는 이제 13y가 되면서 얘가 65가 됩니다. 그럼 y 값은 바로 나오네요. 5가 나오겠죠. 그럼 x 값은 얼마였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y가 5니까 곱하면 10. 그럼 여기가 3이 돼야 되니까 x는 1이다. 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떤 교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어떤 교점이 생겨요? 1,5라는 교점이 생겨요. 근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또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얘의 넓이를 2등분하는 점을 지나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원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야 돼? 0,0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와 과연 0,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 그거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바로 나오겠죠. 그냥 얘는 x가 여기서 빼면 x 1증가, y 5증가니까 그냥 바로 기울기가 5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14번으로 가보죠. 자, 직선 두 개가 있어요. 두 직선이 있는데 얘네가 이루는 각을 또 2등분하는 직선이 있대요. 근데 그 직선 중에서 1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가지고 그 직선에 뭘 찾아라? 또 y절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얘기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편한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얘네 한번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면 얘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되고요. 얘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됩니다. 오, 일단 얘네들은 어떻게 만나고 있어? 수직이네.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2니까 굉장히 가파를 거라고, 그지? 그래서 하나의 직선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얘랑 90도로 만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랬을 때 직선이 어떻게 지금 그려지고 있나 보자고. 그러면 하나는 요렇게 얘랑 딱 여기 90도를 반쪽에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그리고 하나는 여기를 반쪽이면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라고. 노란색과 빨간색이. 자, 그랬을 때 이 중에서 1사분면 지나야 된대요. 그럼 뭐겠습니까? 사실상 얘겠죠. 기울기가 양수니까 1사분면은 언젠간 지나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얘를 찾는 과정을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떤 걸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냐면, 자,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우리가 x, y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x, y에서 이 두 직선에 이런 식으로 수선을 내리면 이 길이가 어떻겠습니까? 같겠죠. 왜? 두 삼각형은 합동이니까. 여기 각 똑같고 2등분 했고 여기 공통선 있고 여기 90도 있으니까 ASA 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지. 이 점에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근데 이 직선은 뭐였냐면 얘는 얘였고요. 얘는 얘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점 x, y에서 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같다 라고 해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먼저 얘부터 봅시다. 얘부터 보면 일단 x 개수들끼리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5가 돼요. 루트 5분의 이제 얘랑 만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곱한다고 x 제곱을 쓰는 게 아니라 얘 개수들이랑 만나는 거야. 알지? 얘 개수들이랑 얘가 곱해지는 거라고. 자, 그러면 절대값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이 남아있죠. 절대값. 자, 얘랑 뭐랑 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요 녀석이랑 거리가. 그럼 마찬가지로 분모는 루트 5가 될 것이고 이제 분자는 얘랑 곱해집니다. 그러면 x는 2x가 되며 y는 뭐 똑같이 그냥 그대로 y가 되겠네요.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 어쨌든 밑에 있는 요거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 x 절대값을 풀면 얘가 어차피 양수음수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7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절대값이 풀립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씩이 나온다는 얘기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해서 이항해가지고 정리하면 첫 번째 얘랑 플러스랑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서 플러스 얘네가 싹 넘어오니까 부호가 싹 다 바뀌죠. 그러니까 부호 바뀌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은 0이다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요. 정리해보면. 샤샥, 오.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되죠. 그 다음에 샤샥 하면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샤샥 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얘가 0이에요. 그럼 요거 일로 쫙 이항시키면 뭐가 돼? 얘는 그러면 x 플러스 3y 플러스 6이 0이니까 이거 기울기가 뭡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얘란 얘기야. 요거는. 그러니까 얘가 아닐 거겠지. 우리가 찾는 애는 얘가 아니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두 번째 거로. 왜 이래, 이거. 얘랑 이번에 얘가 빼질 거예요. 그럼 넘어오면 부호가 다 플러스로 바뀐다는 얘기지. 써봅시다. 그럼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그 다음에 넘어오면서 플러스가 다 플러스로 바뀌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7. 그대로 오면 됩니다. 얘가 0이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y 플러스 8이 0이 됩니다. 이거 기울기 얼마입니까? 3이에요. 그러니까 뭐였어? 우리가 찾는 녀석은 얘였다. 이 녀석이 얘였다는 거죠. 그럼 얘 이제 우리 뭐 찾으라고 했지? y절편. 그럼 얘 y절편 뭐겠습니까? 이쪽으로 이항하면 3x 플러스 8이니까 얘가 y절편이 되겠네요. 플러스 8. 정답 2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5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랬을 때 세 부분 집합이 있고요. A, B, C가. 그 다음에 X도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게 있나 봅시다. 일단 A는요. 2의 배수래요. 2의 배수를 쫙 있는 거. 2, 4, 6, 8, 10 이런 애들. 자, B 집합 B는요. 3의 배수래요. 3, 6, 9, 12, 15 이런 애들. 자, C는요. 5의 배수입니다. 5, 10, 15, 20 이런 애들이요. 자, 그때 X라는 이 집합은 봤더니 A랑 C랑 합집합한 것과 교집합을 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인지가 좀 중요한데 X는요. 얘네들의 합집합을 하면 뭐냐면 2의 배수와 5의 배수를 지금 합해 놓은 거야. 근데 그게 X랑 교집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X가 2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X는 2의 배수 그리고 5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거 봐봐. B랑 X랑 합집합을 했더니 그 값이 B가 나왔대요.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지. 그럼 얘는 뭔 뜻이냐면 사실 이렇게 돼요. X가 B에 포함되는구나. 그럼 B가 뭐였지? 3의 배수였지.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뭐가 된다는 거야? 얘는 2의 배수와 5의 배수는 아니지만 3의 배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결국 2의 배수, 3의 배수의 공배수면 안 된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5와 3의 공배수면 안 되는 거니까 X는 6의 배수면 안 됩니다. 또 15의 배수도 안 돼요. 요 얘기예요. 이 문제의 뜻하는 게 지금.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6의 배수가 아니라고 안 된다고 했는데 이 50 이하의 6의 배수는 몇 개가 있을까? 일단 얘는 6, 8, 8개가 있어요. 자, 15의 배수는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을 거예요. 나눠보면. 그치? 자, 근데 중요한 건 봐봐. 6의 배수와 30배수를 안 된다고 다 제낄 건데 30은 어떡할 거야? 얘네들의 공배수인. 걔는 2번 빠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얘는 빠질 거야. 다 나중에 빠질 건데 여기다 플러스 1은 해줘야 돼요. 그게 뭐야? 30얘. 얘는 중복으로 빠지니까. 자, 그러면 어디서 뺄 것이냐? 전체 3의 배수인 애들에서 요 녀석들을 빼줘야 됩니다. 일단 X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전체 될 수 있는 개수는 3의 배수인 거라고. 자, 그럼 3의 배수 몇 개 있어요? 50개 중에? 3의 배수는 3으로 나누면 3, 6, 16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최종적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2에 전체 몇 개 있어서 3의 배수 16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얘네들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한 거 11개를 빼줘요. 샥 뺐는데 그 중에서 30이라는 수는 중복 한 번 더 빠졌어. 그러니까 다시 얘는 더해줘야 되죠. 올라가. 너 다시 챙겨줄게. 요렇게. 그럼 이게 얼마가 됩니까? 2의 6제곱이 돼서 정답은 6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 그림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최소값 구하는 문제겠구나 싶거든? 역시나 다를까? 나왔습니다. 자, A랑 B점만 줬네요. 끝에만 줍니다. 여기가 3,8이고요. 여기가 6,4예요. 자, 그랬을 때 Y축 위에, 여기 위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위에 Q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Y는 X 위에 R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순서 중요하죠, 이거. 이거 순서가 중요합니다. AP, 여기, 더하기 PQ, 더하기 QR, 더하기 RB의 최소값이에요. 야,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얘네가 딱 일자로 샥 일직선이 되면서 Y축과 Y는 X라는 직선과 X축을 요 순서대로 만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럼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편해요. 얘는요, 어차피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둘 다 쪼개야 되지 않나? 여기에 최소값을 구하고 여기에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더해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이 최소값과 이 최소값 더한 다음에 구해야 된다고. 자, 그럼 먼저 AP랑 PQ부터 볼게. 자, 얘랑 이 직선이 가장 최소값을 가지려면 일직선이면 되죠. 그럼 어디만 옮겨주면 되겠니? 얘 옮겨주자. A점. 어차피 알고 있는 게 A점이니까 A점만 Y축에 대칭 이동을 시켜주자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 A'. 그죠? 그럼 A'의 좌표는 뭐가 돼? 얘 Y축 대칭이니까 X값의 부호가 바뀝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8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요런 식으로 AP 더하기 PQ 직선의 최소값이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뒤에 거 볼게요. QR과 RB. 요거는 어떻게 하면 이 직선 최소값이 되겠니? 얘도 그냥 얘 봐봐. 얘를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켜주면, 그지? 요렇게 이었을 때 최소값이 될 거 아닙니까? 일직선이 되니까. 얘를 이제 B'이라고 놓으면 얘는 뭐가 됩니까? 이거랑 Y는 X 대칭했잖아요? 바꿔주면 돼. 4,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이지. 야, 저거 두 개를 더해서 최소값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 2점이든 2점이든 이제는 X축의 대칭 이동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바꿔볼게요. 자, B'을 X축에 대칭 이동하게 되면 짜자자자자 해가지고 한 이쯤 생기지 않나요? 요쯤에 찍히겠지. 여기에 이제 뭐가 생깁니까? 여기에 B' 다시라고 합시다. 얘를 X축 대칭이니까 4,-6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를 연결해주면, 이제 얘랑 연결해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소값의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P가 되는 거고, 여기가 Q가 되는 거고, 여기가 R인 거니까 다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과 B'의 거리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씌워주겠죠? 그런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7, 즉 7의 제곱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8에서 마이너스 6을 뺐어요. 오, 커지네요. 14의 제곱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49 더하기 얘는 196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 245가 나옵니다. 245. 245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요, 49 곱하기 5일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빠져나오죠? 7이 빠져나오겠지. 7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7 루트 5가 되더라. 정답 어딨나요? 4번에 있죠. 그래서 우리 4번이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7번으로 가보죠. 자, 점 P1이요. 6, 마이너스 7이래요.
근데 얘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2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P2를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3라고 한대요. 또 다시 P3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고, 또 다시 얘를 y축에 대칭하고, 계속 대칭 이동한답니다.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P2028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계속 할 건가요? 2028번을? 아니잖아. 얘는 뭐예요? 이렇게 큰 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 분명히 반복이 될 거야. 반복성이 있어 라는 뜻이고, 우리는 그 반복되는 주기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몇 주기인지. 반복될 테니까. 자, 그럼 해볼게요. 일단 P1 얘 6,-7에서 대칭 이동들을 할 건데 어떤 대칭 이동이 되는지를 좀 적어놓으면 편할 것 같아. 자, 첫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얘는 서로 x, y를 바꿔주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y,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된다. 지금 이 순서대로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P1은 얘였고요. 여기에서 얘 할 거죠, 첫 번째. 그럼 얘는 어떤 점이 됩니까? P2는요, 서로 자리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7,6이 돼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P3는요, 얘에서 이번에는 y축 대칭이니까 x값만 바꿔주면 되죠, 부호를. 그러면 7,6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해서 P4로 가볼게. P4는요, 뭐가 되냐면 얘에서 이제 다시 얘 하면 되잖아. 자리 바꿉니다. 그러면 6,7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P5 가볼게요. 아직 못 찾았거든, 반복되는 거를. 그럼 이번 얘 쓰면 되지. 그러면 바뀌어요, x값이. 마이너스 6,7이 돼요. 얘도 아직 얘랑은 달라. 자, 또 갑니다. 이번에는 P6로 가요. P6는 뭐 하면 돼요? 얘 해주면 되죠. 자리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7,-6이 돼요. 아직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P7으로 갈게요. P7은 얘 뭐 하면 됩니까? y축 대칭 바꿔주면 마이너스 7,-6이 돼요. 자, 이제 P8로 가보자. P8로 가게 되면 얘는 얘죠? 자리 바꿔주면 되죠, 이제? 그러면은 마이너스 6,-7이 된다. 자, P9로 가볼게요. P9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 아까 뭐 하면 됩니까? y축 대칭 이동하면 되니까 x값 바꿔줘서 6,-7.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같아졌죠. 드디어 우리는 요 값이랑 같은 녀석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몇 개씩 반복되냐면 8개씩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다 8개씩. 그러니까 8개가 다르고 그 다음부터는 또 똑같아지고 있는 거라고. 8개가 한 세트가 되는 8주기라는 규칙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 2028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2028을 8로 나누죠? 그래서 몇 개가 남는지만 보면 되잖아. 그러면 8, 26에 40이니까 5고요. 그 다음에 여기 40이고 남는 거 28인데 그럼 8, 3, 24니까 4개가 남죠? 4개가 남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린 네 번째 곱을 하면 돼. 하나, 둘, 셋, 네. 그러니까 몇 콤마 몇이다? 6,7이 되더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원이 있어요. 근데 중심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랍니다. 2, 마이너스 루트 3. 자, 그리고 y축으로 지금 접한 원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반지름 바로 나온다고. 반지름이 뭐지? 요 x값.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요렇게 그려도 여기가 2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원과 x축이 만나는 두 점이 P랑 Q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말이 좀 이해 안 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호 PQ하고 선분 요 호하고 선분 PQ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 사실 넓이거든. 근데 여기 중간에 이 말이 왜 들어갔냐면 호 PQ를 요렇게 안 보고 요렇게 보는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넓이가 아니라 어떤 넓이다? 지금 요 넓이입니다.
자, 여기 넓이가 얼마래요? 얘랍니다. a 루트 3 플러스 b 파이 이렇게 됐네요. 그랬을 때 a랑 b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잘 봐. 얘는 결국 뭐예요? 얘는 지금 요렇게 부채꼴을 그려보면 부채꼴 넓이에서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 넓이를 뺀 값이죠.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뭐다? 이 부채꼴의 넓이를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중심각을 알아야 돼요. 그죠? 부채꼴 넓이 구하려면 중심각을 알거나 아니면 호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호의 길이도 지금 모르거든. 그러니까 중심각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중심각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잘 보세요. 지금 얘가 지금 요렇게 삼각형, 이 삼각형 밑에 삼각형의 높이를 보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0에서부터 마이너스 루트 3까지의 거리니까 이게 그냥 루트 3이 돼요. 그쵸? 근데 잘 봐. 이거 어차피 여기 직각이거든?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빗변이 2고 높이가 루트 3이면 여기 밑변은, 여기는 뭐가 되겠니? 길이가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럼 이거 뭐야? 우리 많이 봤던 거 1대 2대 루트 3, 즉 특수한 각에 의한 삼각비가 나온단 말이야. 몇 도일 때야? 여기 몇 도일 때? 60도일 때죠. 여기 몇 도인 거야? 30도인 거. 그럼 얘랑 합동일 테니까 여기 전체 이 결국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몇 도였다? 여기는 60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중심각이 60도고요. 반지름이 얼마예요? 2죠. 반지름이 2고 중심각이 6인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한 4파이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되죠? 360분의 60, 즉 6분의 1만 곱해주면 되더라. 그럼 얘는요, 약분하면 3분의 2파이가 돼요. 그죠? 이게 바로 뭐다? 부채꼴의 넓이다. 근데 우리 뭐 빼줘야 되지? 삼각형을 빼줘야 되거든.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이면 전체 밑변, 얘는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뭐만 남는다? 루트 3만 남게 되고, 얘를 빼야지만 이 부분의 넓이가 될 테니까 지금 요 값은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B는 뭐가 된다는 얘기가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객관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번으로 가볼게요. 자, 두 직선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보니까 딱 상황을 보니 기울기가 어때? 같구나. 얘는 평행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평행한 두 직선이 있는데 얘네가 X축과 동시에 접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축과 이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X축과 두 점에 동시에 접하는 두 직선에. 그런 원이 두 원이 있대요. 두 개가 있는데 걔네 원의 중심을 O1, O2라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 이거 그림을 제대로 그려봐야겠네. 자, 그러면 이제 두 직선에 대해서 좀 파악해보자. 얘를 뭐라고 할까요? 얘를 우리가 L1이라고 해봅시다. 얘를 만약에 L1이라고 하면 얘를 L2라고 할 수 있겠지. 자, L1부터 좀 분석을 해보자고. 얘의 기울기는 뭐였어? 일단 기울기는 둘 똑같아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의 X절편은 뭘까요? X절편. X절편은 Y에다 0 넣는 거잖아. 그럼 Y 넣으면 3X가 얘 넘어가면 1이거든. 그러면 3분의 1이네. 자, 그 다음 Y절편 어떻게 됩니까? 얘는 X에다 0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Y가 1이야. 그럼 얘는 4분의 1이다. 오케이.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야지 이제 대충 보여요. 자, 밑에 거 L2도 볼게요. 기울기는 똑같을 겁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자, X절편은 뭐가 되냐면 Y에다 0 넣었어요. 그럼 3X가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9가 돼. 그럼 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다. 자, 그 다음에 Y절편 볼게요. Y절편은 뭐가 되는지. Y절편은 X에다 0 넣었으니까 4Y가 마이너스 9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됩니다.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좌표평면에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X축이 있고
요렇게 y축이 있다고 합시다.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얘 y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엄청 작겠네. 한 요 정도 있겠죠. 이 정도라고 해봅시다. 너무 작은가? 그 다음에 y절편은 4분의 1 더 작아야 되거든. 한 요 정도 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한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직선이 하나가. 여기가 L1.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에 거 L2 봅시다. L2는 X절편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한 이쯤에 있겠죠. 그 다음에 Y절편은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한 요점에 있을 겁니다. 얘네들 평행이 돼야 되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해보자. 얘네를 이으면 요렇게 될 거고, 이 두 직선이 이제 평행한다고 볼게요. 여기가 L2다. 요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얘네 두 직선과 X축이랑 접하는 원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얘 여기서부터 볼게. 얘네 접하면서 X축이 접하려면은 요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걸요? 요렇게 그려지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요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X축과 두 직선이 만나야 되니까, 접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오, 잘 그렸어. 두 개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여기를, 요 중심을 뭐라고 하냐면 O1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의 중심을 이제 O2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 거리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얘네 지금 평행하잖아. 그러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결국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냐? 요거거든요. 이거 뭐야? 지름이잖아요, 지름. 그러니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반지름이 돼요. 반지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공식 알죠? 얘네들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뭐로만 비교해주면 되냐면, 일단 루트 벗겨지면서 5가 될 거고, 모는. 그 다음에 요거 다 날아가면서 뒤에 있는 상수들로만 비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9 마이너스 1이니까 9 플러스 1이 돼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가 되니까 R은 뭐가 된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지름. 그럼 잘 봐요, 여러분. 얘 여기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도 뭐가 되는 거야? X축과도 접하기 때문에 여기도 R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X축까지의 거리를 접하기 때문에 얘도 R이 되는 겁니다. 그럼 원의 중심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O1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에서 R만큼 내려가 있죠. 사실 X값은 지금 모르겠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A, 마이너스 R인데 R이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얘도 X값은 모르겠어. 그럼 B라고 놓을게. B, 이번에는 위로 1만큼 올라간 거잖아. B, 1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찾아볼게요. 뭘 찾을 거냐면, 이 A 값과 B 값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남은 게, 요 중심에서부터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같죠. 근데 또 하나, 그 두 사이 거리가 얼마라는 거예요?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얼마였지? 1이었지. 아하, O1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O2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1이다로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O1이 얼마였어? 얘가 A, 마이너스 1이었고, O2는 B, 1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O1과 얘 직선 사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어차피 똑같아요. 두 개 해봤자.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제곱하면은 5분의 이번에는 절대값 씌워주고 3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요게 얼마다? 1이다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절대값을 봐야 되겠죠. 양변에 5를 곱해서 3A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3a-5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될 텐데, 얘가 만약에 5라고 한다면 얘가 넘어가서 10이 돼서 a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a는 3분의 10이 돼요. 플러스 5일 때. 자, 근데 3분의 10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자, 그림으로 다시 와보세요. 아까 우리 여기가 얼마였지? 여기가 3분의 1이었죠. x절편이. 그치? 근데 지금 원의 그림을 봐봐. 원의 중심은 3분의 1보다 항상 어디 있나요?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즉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는 3분의 1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범위가. 그래서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3a가 얼마가 되는 거지? 넘어가서 0이 되네. 그러면 따라서 a가 얼마라는 거예요? a가 0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a가 뭐였다는 거예요? 여기 y축하고 맞닿아 있는 여기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림을 어느 정도 잘 그렸네요. 그러니까 a 값은 뭐였다? 0이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0,-1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를요. 오케이. 5원을 찾았어요. 자, 그럼 5투 찾아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b,1하고 얘하고 거리 찾아주면 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얘도요. b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b는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는 범위가 존재해. 이거 가지고 갑니다. 그럼 분모는 5가 되고, 이번에는 얘로 곱해지겠지? 그러면은 3b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1 절대값, 얘가 1이 되더라. 자, 그러면 절대값 3b 플러스 3이 5가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3b 플러스 3이 플러스 마이너스 5란 얘기인데, 자, 얘를 만약에 5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얘는 3이 넘어가서 2가 돼서 어디 있겠니? 만약에 5가 되면은 3b가 2가 되니까 b는 3분의 2거든요? 그럼 여기 있어야 돼. x값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였다. 그러면 3b가 마이너스 8이 되거든요. 따라서 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8이 됩니다. 어떤가요? 마이너스 3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8이었던 거야. 기가 막히네, 아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8이었다. 즉,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8,1이었다 얘기해요. 그럼 이제 다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네들 사이 거리 구하면 되잖아? 그치?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얘에서 얘 뺀 거 뭐예요? 3분의 8이죠, 그냥? 3분의 8에 제곱 더하기 얘에서 얘 뺀 거 2죠? 2의 제곱. 얘 보자. 그럼 얘는 9분의 88에 64고요. 얘는 플러스 4니까 9분의 36이야. 그럼 얘는요? 9분의 100이 돼요. 그럼 루트 9분의 100이니까 결국 뭐가 돼요? 루트가 사라지면서 3분의 10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3번이었죠. 네, 그럼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자, 실수 K에 대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자, 이 그래프는 여러분 딱 우리 정리가 좀 가능할 것 같아, 먼저. 이거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바뀔 것 같거든요. y는 x-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 나오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얘 바로 나온 게 있죠, 정보가. 오케이. 축은 얼마다? k고요. 꼭지점은 k,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알고 갑니다. 자, 얘 그래프와 직선 y는 3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걔를 a, b라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여기 원점과 a, b가 만나는 a, u, 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과연 k 값은 몇 개가 있겠니? 얘가 축이 몇 개가 될 수 있겠니? 라는 묻는 거고. 그리고 그 k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는 거죠. 그 두 개를 더하겠다 이겁니다.
이거 사실 글만 보면 여러분 이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한 겁니다. 표준형을 바꿔서 꼭지점과 축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얘의 지금 y는 3이라는 선이 있대요. 요 직선이 있대요. y는 3. 얘랑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얘의 지금 꼭지점하고 축은 k, -6인 상황이죠. 얘 y 값이 지금 -6이야. 근데 얘가 원점하고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거든. 자, 그러려면 원점은 어디에 있냐면 당연히 x축 위에 있죠. x축이 만약에 한 이쯤 있다고 해봐요. 요점에 x축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실상 더 위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편의상 여기다 x라고 할게요. x축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 위 어딘가에 지금 원점이 있을 건데 x축 위에 걔랑 요 AB랑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원점이 어디 있을 때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하면 여기 딱 있어봐. 여기 있으면 어때? 요렇게 그리면 얘네들이 같아지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O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이번에는 얘네들이 같은 게 아니라 요 AB랑 그 다음에 원점이랑 B랑 길이가 같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한 요점에 있는 거죠. 요점에 있으면은 요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려지면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쵸? 얘를 우리가 O2라고 해볼게요. 그 얘는 뭐야? 얘는 사실상 AB랑 지금 요 길이랑 OB랑 길이가 같은 이 상황이에요. 이해되죠? O2. 자, 그 다음 여기도 가능하겠지, 그러면. 요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얘랑 얘랑 같아질 거 아닙니까? 여기를 O3라고 합시다. 얘는 뭐라고? 얘는 마찬가지로 AB랑 이번에는 AO랑 같은 거. 요런 상황.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끝이 아니죠? 어떤 상황이 가능하냐면 AB랑 AO랑 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A가 있다면 여기가 O가 있다면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리면 이 색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도 이등 삼각형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랑 얘랑 같은 거. 사실 더 길어야 되겠네, 그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AO랑 여기 AB랑 같은 상황이에요. 이해되죠? 이런 상황. 얘를 O4라고 해보죠. 그럼 O5는 당연히 이쪽에 있겠죠. 얘도 똑같이. 어떻게? 얘랑 얘랑 길이가 같게끔. 요렇게 이어지는 이등변 삼각형. 그죠? 여기를 O5라고 하겠습니다. K값이 계속 움직일 겁니다. O의 위치에 따라서. 그럼 K값이 될 수 있는 애는 총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그래서 5가지. K의 개수. 자, 그 다음에 이제 M의 이 K의 최대값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K가 제일 크려면 그러니까 축이 원점으로부터 가장 오른쪽에 있으려면 그죠?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니? 원점을 노란색을 그려놓은 이유가 있잖아. 얘겠죠. 얘 원점이 여기 있어야 K가 가장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값이 커질 거 아닙니까? 여기 있으면 K가 왼쪽으로 가니까 제일 작아질 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원점이 여기 O4일 때 K값이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요 AO랑 AB랑 길이가 같을 때예요. 그럼 우리 먼저 이 길이를 좀 알아야 되겠지. AB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냐면 얘하고 얘하고 연립하면 됩니다. 두 직선 사이에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즉 두 x값 근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자, 그럼 해볼게요. x-k의 제곱 마이너스 6이 3이라는 얘기야. 연립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x-k 제곱이 9가 되죠. 그래서 x-k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k가 넘어가서 k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죠. 당연히 a가 좀 더 작을 테니까 여기 a 값이 k 마이너스 3이죠. k 마이너스 3,3인 거고 이걸 쓸게요. 이 색깔로.
k-3,3인 거고 a가 b는 k 플러스 3,3인 겁니다. 그럼 이 두 직선 사이 거리는 뭐겠습니까?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요. 뭐예요? 6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요 길이가 6이 되는구나. 그럼 우린 얘 두 사이의 거리도 뭐가 되면 된다? 6이 된다는 거 찾으면 돼요. 그럼 끝났어요. 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6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린 K값이 최대값을 갖게 돼요. 해보죠. 자, K-3에서 원점을 뺐으니까 결국에는 K-3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에서 0 뺐으니까 3의 제곱. 요게 뭐가 돼야 된다? 요거 6이 돼야 된다. 이러면 K값이 최대값을 갖는다. 요게 돼야죠. 요게 6인 거죠.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6이니까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여기가 샥 루트를 벗긴 게 36이 된다는 얘기고, 요거 이제 풀어주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플러스 9가 36이 돼요. 그럼 얘 어차피 18인데 이쪽으로 이항시키잖아.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18이 0이 됩니다. 그 요 K값이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건데, 보니까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근해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K는요, 짝수가 있으니까 분모가 사라져요. 땡큐. 그러면 이제 분자 얘 마이너스 B'이니까 플러스 3 쓸 필요가 없지. 3. 그 다음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9에서 마이너스 18 플러스 18을 하게 되면 뭐가 될까? 플러스 18 얘 27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꿀 수 있어. 얘 빼내면 3 루트 3. 그래서 K값이 3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인데 우린 이 중에서 또 뭐 찾아야 된다고? 최대값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3 플러스 3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요 M값이 뭐가 되냐면 3 플러스 3 루트 3이 되면서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뭡니까? 이 두 개 더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8 플러스 3 루트 3이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답형 문제들로 가보겠습니다. 자, 결국엔 점에 지금 평행이동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여기에 마이너스 4 해주면 되고,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마이너스 3 해주면 돼. 그러면 그 좌표가 P라고 했을 때 P는 뭐가 됩니까? 얘는 5,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요? 곱하래요. 따라서 뭐가 될까? 마이너스 45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단답형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세 직선이 있어요. 요렇게. 근데 얘네가 뭐라고 했느냐?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방법에는 세 직선이 만들지 않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원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래는 셋 다 평행하거나.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미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첫 번째,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면 당연히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겠죠.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남. 자,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두 직선이 평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냐면 요거거든요. 두 직선이 평행하면 이렇게 두 직선이 평행해 버리니까 다른 애가 아무리 평행을 안 해도 어떻게 있어도 삼각형이 안 돼요. 얘는요 당연히 이거겠죠.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점에서 만나면.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구해볼 거예요. 그때의 K값들을 다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쉬운 거 1번부터 해봅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결국 뭐예요? 얘네의 연립했을 때 나오는 XY 그 좌표가 얘도 지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얘의 교점이 얘를 지나간다. 그럼 이거 교점은 어떻게 될까? 얘는 그냥 연립하면 되겠네. 2x-y 플러스 9가 0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더해주면 3x 플러스 6이 0이죠?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럼 y는 뭐가 될까요? y는 마이너스 2가 집으면은 y가 5가 되면 이 식이 만족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5를 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연립했을 때 마이너스 2,5를 지난다. 그럼 요 점이 얘도 지난다는 거잖아. 이 직선 위에도 있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저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5k 플러스 1 앞에 뭐가 곱해지는 거야? 마이너스 2가 곱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곱해지겠네. 그죠? 여기 k 플러스 1이 되고 뒤에 9 플러스 k가 0이 된다.
자, 그럼 전개해 보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10K가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9 플러스 K가 0이다. 자, 그럼 K끼리 모아봅시다. K끼리 모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4K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는 지금 뭐가 되냐면 얘가 더했을 때 마이너스 7이죠. 그럼 2가 돼요. 그럼 2가 플러스 2인데 얘가 0이잖아?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러니까 K 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14로 나눴을 때 7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K는 7분의 1이다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으로 가보죠. 뭡니까? 두 직선과 평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요, 얘랑 평행하거나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얘 기울기,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거잖아. 얘 기울기부터 봅시다. 얘 기울기는 K 플러스 1분의 5K 플러스 1이 요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럼 그 직선이 첫 번째 뭐랑 같아랑 되냐면 얘랑 같아야 돼. 위에 있는 얘랑 같아야 되죠. 얘랑. 얘 기울기 뭘까요? 얘 기울기는 2거든. 그러니까 얘가 2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양변에 우리가 K 플러스 1을 곱해버리면 5K 플러스 1이 2K 플러스 2가 되니까 K 값은 뭐가 되냐면 3K가 1이 돼요. 그쵸? 따라서 K가 3분의 1이 됩니다. K 하나가 3분의 1이 돼요. 자, 이번에 얘랑 같으면 되지. 요거 절대값 이거 뭐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다로 놓게 되면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5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이쪽으로 이항하면 6K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하나의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자, 근데 우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K들의 합을 구한 다음에 21을 곱할 거예요. 얘들의 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사라지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7분의 1이 M값이 되는데 여기다가 뭘 곱해라? 21을 곱해라.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답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3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단답형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원이 있는데요. 얘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1,2야. 반지름은 2고요. 근데 얘와 직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랬을 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많이 했지. 얘는 우리가 원에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원에다가 직선을 그리면 이런 상황인 거잖아. 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그럼 여기 원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얘를 D라고 하면 이 D가 이 반지름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 뜻은 뭐다? D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 거리만 구하면 되겠네. 뭐랑? 마이너스 1,2랑 요 직선이랑. 자, 구해봅시다. 그럼 D는요, 일단 요거 봐봐. 50이 13이야. 그러니까 분모는 그냥 13이 됩니다. 해보면. 자, 그 다음에 분자 해볼게요. 분자는 마이너스 1,2가 얘랑 만나야 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2가 쟤랑 만나면 플러스 24. 거기에 플러스 K가 있죠. 얘가 얼마다? 얘가 이제 D인데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되죠?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죠?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지금? 2라고 했잖아. 요런 부등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이거 풀어보면 절대값 K 플러스 19가 26보다 작게 되어 있습니다. 양변에 13을 곱했을 때. 그럼 이제 이거 다행히 절대값 풀면 부등식이 좀 쉽게 나오죠.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옵니다. 양변에 19를 빼면 되겠지. K 범위 구하려면.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5가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이제 K가 과연 몇 개냐? 이 얘기잖아. 그럼 K가 가능한 게 요 사이에 정수 K니까 사실상 마이너스 44에서 6까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4까지는 몇 개 있어? 44개가 있고 1부터 6까지는 6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0이 1개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몇 개야? 50에서 1 더한 51개. 그래서 정수 K의 개수는 51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자연수 A, B가 있대요. 근데 이 B가 20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전체 집합 U는 20 이하의 자연수들이고요. 이제 집합 A, B가 있는데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이 있어요. 자, A부터 보면, 집합 A부터 보면 K는 자연수일 때 여기 앞에 A 있죠, 자연수 A. 얘의 K제곱한 것들이 집합 A의 원소입니다. 그리고 B는요, 여기 B 있죠, 20 이하의 자연수 B. B의 약수들이 집합 B의 원소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첫 번째, A랑 B랑 교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니까 분명히 A랑 B랑 같은 녀석들이, 같은 원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얘는 같은 겹친 애들이 있어. 겹친 애들이 있다. 오케이, 알겠어. 자, 그랬는데 한번 빼봤어. 그럼 몇 개가 겹치는지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A에서 B라는 집합을 빼봤더니 남는 게 몇 개래요? 개수가 한 개래요. 한 개만 남아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집합 B-A, 얘랑 반대 상황인 거지. B-A의 모든 원소의 합이 걔네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앞에 여기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요거 한번 볼게요. 마지막 B-A, 그러니까 B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최대간 크게 만들려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요 B에 있는, 여기 보여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많게 하거나 아니면 그 원소의 값을 크게 만들면 되잖아. 그래야지만 A를 뺐을 때 그래도 값이 커질 테니까. 자, 거기에 포커스를 좀 둘 겁니다. B를 최대한 크게 만들기. 자, 그러면은 집합 B가 커지려면 일단은 약수의 개수가 가장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20 이하의 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게 뭐가 있냐면 개수가 계속 제일 크면 돼요. 많게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그래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2의 제곱 곱하기 3이나 2의 제곱 곱하기 5나 아니면 3의 제곱 곱하기 2나 이런 식으로 지수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버리면 약수의 개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20 이하의 자연수에는 가장 많은 약수의 개수라고 해봐야 몇 개다? 3 곱하기 2, 6개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럼 그 수들이 뭐가 있냐면 얘는 12고요, 얘는 20이고요, 얘는 18인데 생각해봐. 우리가 뺐을 때 남은 원소들을 합을 더해도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는 수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빼도 된다고 무방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랑 경쟁할 거냐면 B라는 요 소문자 B 20 이하의 자연수가 여기 20이냐 아니면 18이냐 라고 두고 싸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B를 20하고 18로 봤을 때 이 A와의 조건이 여기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한번 해볼게요. A가 첫 번째, 요 녀석이 1이랍니다. 1일일 수 있잖아. 1부터 가보자. 1이래요.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집합은 뭐가 있냐면, 자, 여기가 지금 1인 거야. 근데 걔 K가 자연수라고 했지만 계속 제곱을 해봐야 뭐가 됩니까? 다 1이에요. 1, 1, 1, 1. 즉, 집합 A는 A가 1일 땐 1이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얘 20이나 18이나 혹은 다른 어떤 비자연수라고 20 이하라고 해도 걔네의 약수들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1이 포함되어 있죠. B에는. 그러면 A에서 A집합에서 B집합을 빼버리게 되면 그냥 1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몇 개야? 0개가 되니까 아예 그냥 A가 1인 거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A가 2일 때를 볼게요. 그럼 집합 A는 어떻게 되냐면 2의 거듭제곱 형태인 거거든. 그러니까 2와 4와 8과 16. 근데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얘가 20까지만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A가 이거고, 그럼 B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좀 뭔가 나올 것 같아. 자, 20이냐 18이냐로 놓고 보자고 그냥. 그럼 20의 약수는 뭐, 그러니까 18의 약수부터 보자. 18의 약수는 뭡니까? 1, 그 다음에 2, 3, 6, 9, 18이에요. 얘가 18 약수고요. 그 다음에 20의 약수는 1, 2, 4, 5, 10, 20입니다. 얘가 20 약수예요. 여러분 딱 봐도 얘가 더 값이 클 것 같아 보이지 않아? 그치, 더했을 때? 아무튼 여기 두 개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근데 얘에서 이번에 A에서 B를 뺐어요. 근데 그 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되거든, 개수가 한 개가. 얘에서 얘 빼볼게.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 2 사라지고요. 4 안 사라지고
8도 안 사라지고 16도 안 사라져요. 그럼 몇 개야? 3개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일단. A가 2일 때 저 조건 만족시키지 않아요, 18은. 그럼 20은 되나 보자. 자, 20 해봤더니 빼볼게요. 그럼 A에서 B 뺐어. 그러면 2 빠지고 4 빠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빠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남는 게 몇 개야? 개수가 2개거든. 그러니까 얘도 또 조건이 안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A, 2도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성립하는 게 없다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에는 A가 3일 대로 가볼게. 그러면 집합 A는 뭐가 되냐면 3, 9, 이거밖에 안 되네요. 왜냐, 그 다음 27이거든. 3의 거듭제곱이. 근데 우리 22 하니까. 자, 그러면 또 얘랑 비교해보자고. B랑. 자, A 차집합 B 한 개, 과연 원소가 한 개인지. 얘랑 비교해보면 얘는 다 사라져요. 18의 약수들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안 돼. 18의 약수랑 안 맞아. 그럼 얘 볼게요. 얘도 봤더니 아무것도 지울 수가 없어. 그럼 얘 몇 개 남는다는 얘기야? 2개. 그러니까 얘도 안 돼. 그러니까 A가 3일 때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이번엔 네 번째로 가볼게. A가 4일 때. 어디까지 가냐고? 다 왔어요. 보세요. 자, 그러면 A가 4일 때는 집합 A가 어떻게 되냐면 4, 16입니다. 자, 그러면 얘랑 이제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빼볼게요. 18하고 빼볼게. 그럼 빠지는 게 얘 없네, 그지? 얘도 안 돼요. 18의 약수도 얘랑 안 맞아. 근데 얘 보자. 20의 약수. 빼보겠습니다. 그럼 겹치는 게 얘밖에 4 있죠, 4.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 빠지거든? 남는 게 몇 개입니까? 하나죠. 조건 성립. 겹치는 거 있고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였다? 집합 B는 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합 A는 얘였고요.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 B차 집합 A만 구하면 되거든요. 이제 이걸 구한 걸로 가다가 그럼 이제 B에서 A를 빼면 뭐만 남습니까? 빼볼게요. 얘 빼면 되지. 여기서 얘 빠지고요. 그 다음에 16 있나요? 16 없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뺄 게 없어. 빠지는 게. 그러니까 남는 게 너무 얼마나 많이 살아남았냐 여기. 그죠? 이렇게 많이 살아남았잖아. 그러니까 엄청 값이 커지겠지? 얘네들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더해볼게요. 일단은 30, 10하고 20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뭡니까? 8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38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마지막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정고등학교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어땠나요? 다정했죠? 네, 소스윗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개념들을 막 꽈놔서 하는 그런 문제들보다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활용해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위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만 걱정은 이렇게 되면 이제 기말고사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정고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학교의 기출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